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조금 시선을 돌려보죠. 소문으로 들어쓰고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너스레를 또 떨어놨습니다. 저도 요새 게임주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네. 네. 그게 사실 게임 아이템이 막 예를 들면 NC소프트의 무슨 네네. 몇억 원 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저게 뭐야, 네네.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속된 말로. 근데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상당한 효용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 거래소가 나오면은 좀 더 하겠다. 근데 그거는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NFT로 포장을 해갖고 거의 결국엔 거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될란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 검을 몇 억 주고 사야 되나 없지만. 네, 기존에 이제 NC가 떨어졌던 이유는 음. 소유권이 회사에 있잖아요, 어찌됐건. 아, 그렇죠. 근데 NFT를 하게 되면은 그 개인 소유로 개인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내용은 뭐 이따 뒤에 또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김학준 대리도 고민하시다가 새로운 시선으로 보험주를 네. 너무 이제 게임주 쪽으로 요즘 다 몰리다 보니까 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서울옥션 말씀드리면서 음. 그 NFT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시선을 돌려서 오늘은 약간 구경제 쪽. 네. 네.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는 그 이제 미국 연준 얘기 아까 해드렸지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공급발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된다 인플레이션. 네. 뭐예요 이게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금리가 지금 막 들쭉날쭉거리거든요.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금리 플레이어들이 많이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번외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던 헤지 펀드들 금리에서 손실이 나니까 주식 시장에 별로 이 여력이 없어요. 네. 관심을 둘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국내 투자자들끼리 이제 막 난리처럼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막. 자, 근데 보험주 중에 오늘 뭘 보시겠습니까? 오늘 동양생명 동양생명? 준비해왔습니다. 중소형 보험사이고 앞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한 850억 정도 됐었는데 한 200억 가량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업이익에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이익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매각을 하면서 690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지분 매각이 690억 중에 일부를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간다. 동양생명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보험의 이상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축성 보험을 좀 줄이고 보정성 보험 위주의 신계약들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저축성 보험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생명은 이제 중소형사로서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줄이고 이제 보장성 보험 위주의 신계약을 따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비용인데 이 책임준비금이 사상 최초로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비용 감소와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판매된 상품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지급보험금과 책임보험금 이쪽이 판매 기간도 따지고 만기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익 수준은 이제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도 괜찮게 체질 개선이 되고 있고 비용도 이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말의 배당 수익률이 이제 7%대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인가요? 네네. 시가 배당률 배당률입니다. 7%? 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좀 네.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이제 기대하는 수준은 7%대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배당 성향이 이제 평년 수준
한 30%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1년 기대 배당 수익률은 7.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보험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좋았고 4분기 영업이익도 양호할 편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배당 성향이 회복을 한다면 7%대 배당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PBR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0.35배 정도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도 심하고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했고 이제 네. 또 금리 인상 추가로 할 거고 11월 25일 날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금리 또 인상 이번엔 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미국도 금리 인상하고 지금 테이퍼링도 미국이 이번 달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성장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추가로 성장주라고 한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가상자산. 그렇죠. 더 추가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초고속 성장주. 예. 네. 한 20년치 이익 막 땡겨오고 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그렇다고 해서 또 현금 들고 가기에도 인플레가 계속 심하니까 현금 들고 가면 또 손해고 네. 하니까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주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동양생명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도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고성장주 나는 화끈한 거, 뭐 아니면 도. 리스크는 있지만 또 리턴도 큰 이걸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그쪽을 볼 수 있고 난 너무 피곤해 막 머리가 어지러워 저런 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못 알아듣겠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연말 배당이 또 일단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는 이런 보험주들도 나쁘진 않겠다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자산 듀레이션이나 뭐 이런 건 들어가서 뜯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빼고. 네. 자, 두 번째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다시. 네, 자, 또다시요. 이틀 전에 상장을 했죠. 디어유. 어떻게 됩니까? 디어유 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NFT 관련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돼버렸는데 네. 뭐 시장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인 디어유인데요. 신규 상장되어 있고 성장주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접근하셔라 내용은 아니고 네. 이런 사업 내용을 좀 아시고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디어유는 어제 그저께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업 구조를 보면은 1대1 프라이빗 메신저인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버블은 뭐냐면 NCT나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런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아티스트들과 팬이 이제 1대1로 채팅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인데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겁니다. 돈을 내야 팬과 아티스트 간에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독자 수는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을 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년밖에 SM 엔터테인먼트 손자회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굉장히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엣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 구성을 보면은 해외 구독자가 70%입니다. 우리나라 구독자는 30%밖에 되지 않고요. 영어로 채팅하나 보죠? 외국인들은 영어로 채팅하고 네. 한국 구독자들은 한글로 채팅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을 해도 외국에서 안 봐도 다행이네요. 영어로 또 같이 해야 되면 힘들었어. 네. 그래서 70%가 외국인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아직은 이제 동아시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팬덤층이. 네, 일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 구독자가 6%나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 구독자가 또 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성장세가 무섭다는 거죠. 이제 선진국에까지 이제 퍼지고 있다. 그 네이버가 SM 어디로 넘어갔죠? CJ인가? 네네. 네이버인가 CJ이구나. 네, CJ하고 또 해외 사업을 이 디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 콜라보가 되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뭐 증권사랑도 주식 교환하고 엔터사랑도 주식 교환하고 뭐 이렇게 다
다 콜라보 시키는 지금 형태입니다. 막 네. 다 섞여 있습니다, 지분이. 음. 그래서 지금 K컬처가 이런 트렌드를 탔을 때 해외로 IT 기업과 엔터 기업과 그다음에 금융 기업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퍼지기 좋은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계속해주세요. 구독자가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락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딱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든 구조예요. 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묶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냐면 구독 일수에 따라서 채팅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한 지 한 달 됐으면 50자 미만밖에 쓰지 못해요. 그리고 구독한 지 50일 그러니까요. 근데 네. 구독일이 50일이 넘어가면 50자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77일이 되면 77자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네. 구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을 끊게 되면 만약에 77자까지 글자 수 늘렸잖아요. 네. 구독 취소를 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아, 다시 30자로 떨어집니다. 30대 이내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독 유지율을 보면은 85%가 넘어가요. 네. 구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은 거네요. 예,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 NC의 그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락인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제 팬커머스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이 쓰는 이제 손글씨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를 해서 판매할 계획을 굿즈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NFT 그쵸. 뭐 이것도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품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팬더스트리라는 게 이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팬더스트리는 이제 팬과 인더스트리 합성어인데 기존에는 연예 사업이 이제 전통적인 주 소유번이 음반, 뭐 음원, 공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공연 1차적인 것들 말고도 그 외에 MD 상품이라든가 콘텐츠, 팬클럽 상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팬더스트리라는 용어까지 나온 것인데요. 요즘은 이제 팬들이 아티스트의 상품을 1차적으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본인들이 재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삼성역 같은 데 가면은 뭐 SM 본진이기도 하고 네. 거기 가면은 지하철역에 뭐 연예인들 사진으로 거의 도배가 돼 있죠. 그래서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광고판이 완전 많이 붙죠. 그리고 또 버스나 열차 전체를 랩핑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엑소 시우민, 뭐 테마 열차 같은 것들 이렇게 한 달 광고를 1,000만 원씩 주면서 랩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팬더스트리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커질수록 디어유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가 네. 있다라는 성장성을 일단 담보를 하고 있다. 있다. 네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YG 엔터하고 계속 비등비등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뭐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내용은 뭐 쭉 설명을 일단 들어봤습니다. 네.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동양생명하고 그다음에 DOU 이렇게 했고요. 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